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때 식사량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서 저체중을 벗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는 한의사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중에 밥 잘 안 먹고 성장도 더디고 체중도 덜 나가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 어떻게 하면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초중고 다니는 내내 굉장히 마른 체질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체질적인 한계를 20대 후반이 돼서야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최근의 극복 사례는 제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얘가 태어날 때 2.6kg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말랐었어요. 밥도 정말 안 먹고 밥 한 번 먹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일. 그러다가 지금 초등학생 3학년이 되었는데 밥도 너무너무 잘 먹고 체중도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새는 좀 살을 빼야 될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아이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왼쪽이 체중, 오른쪽이 키입니다. 왼쪽 체중부터 먼저 보면 이게 제 병원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빨간 점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력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체중이 18.9kg이네요. 하위 5%에 해당하고 키는 116cm. 하위 2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기록한 게 같은 해 11월 2학년 되기 직전에 다시 측정한 건데 8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이죠. 키는 119cm로 3cm 정도 컸고요. 체중은 20.9kg로 2kg 정도밖에 안 쪘어요. 별로 안 크고 살도 안 찐 상황인데 참고로 이 시기에 1년에 5cm 미만으로 크면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 저체중이고 밥도 잘 안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20대 후반에야 찾아낸 그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때 식사량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서 저체중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올해 초인데 2025년 2월 사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같은 시기 키 성장률도 늘었는데 아직은 키 성장이 체중 증가만큼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키 대비 약간 좀 과체중이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나서 그에 따른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걸 했느냐, 뭘 시켰느냐? 일단 2024년 4월부터 복싱을 시켰습니다. 복싱. 그리고 같은 시기에 녹용 한약도 먹였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운동도 안 시키고 뭐 녹용도 안 먹였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3, 4살 때도 녹용을 1년에 한두 달 정도씩은 먹였는데 그러면 그때 밥을 좀 잘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다 보니까 이게 다 어른이 챙겨서 먹여야 되고 일일이 먹이는 것도 일이고 오래 먹이기도 힘들어서 약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가 장염 한번 걸리고 감기 한번 크게 걸리면 다시 좀 체중 빠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어요. 운동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축구 친구들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태권도도 다니고 수영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까지는 계속 저체중이고 식사량도 굉장히 적다가 왜 하필 복싱을 시작한 후에 소화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식사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증가했느냐? 일단 제가 평소에 카디오 운동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심폐체력 운동. 카디오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기준 5가지 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을 정도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정 시간 뭐 최소 10분 정도 이상 쉬지 않고 숨이 차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성향의 스포츠보다는 트레이닝 개념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축구 시키면 애들이 뭐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운동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 허약한 애들이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축구하면서 1시간을 뛰어다니더라도 내가 정말 전력
전력의 최소 80% 이상을 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어릴수록 축구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냥 우르르 공 따라서 몰려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운동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친구들과 사교하고 사회성 기를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인 건 맞습니다만,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 교실에서 기초 체력 기르려면 축구 시작 전에 운동장 15분 이상을 뛰게 하고 시작하든가, 끝날 때 그 정도를 뛰게 하든가, 그것도 약간 강도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15분 뛰게 하면 애들 집에 가서 축구 재미없다고 할 겁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식욕이 좋고 건강한 애들은 그 정도 운동만으로도 밥 더 잘 먹게 되고 집에 와서 꿀잠도 자고 할 텐데, 기초 체력이 약한 애들은 태권도장의 레크리에이션 성향의 운동만으로는 심폐기능의 자극이 충분히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 시킬까 고민하다가, 제가 카디오 운동 조건 설명하는 영상에서 수영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영을 시켰는데, 수영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집 근처에 없어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애기 엄마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달 가다가 이제 좀 흐지부지 됐어요. 자주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수영을 할 때까지 그 약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수영은 뭐 꾸준히 못했고,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동네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복싱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마침 초2부터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관장님이 좀 엄해 보이세요. 아무래도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조금 더 어리다 보니까 관장님이나 이제 코치님들이 조금 더 애들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놀아주는 개념이 좀 더 강한데, 만약에 이제 복싱도 키즈 복싱이 위주면 좀 그런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고, 관장님이 처음부터 여기는 운동하는 데고 끈기 없는 애들은 오래 못 다니더라, 뭐 처음부터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관장님 너무 무섭다 이러는데, 저는 여기다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준비 운동하고 섀도우 복싱하고 샌드백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장님이 미트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한 뭐 3분 내지 5분 정도를 미트를 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숨이 차고 헉헉거리는데 관장님이 계속 몰아치니까 한 번 더 하면서 계속 몰아치고 쉬지 못하게 하니까 마지막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처음에 애랑 같이 등록해서 몇 달을 같이 다녔습니다. 아빠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박수를 스마트워치로 재보니까 제가 40대인데 심박수가 뭐 190, 200 막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애한테도 측정기 차게 해서 해보니까 최대 심박수가 180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린애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적극적인 애들이 아니면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이 나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서 코치가 닥달을 해줘야 나오는 강도예요. 이렇게 몇 주 하면서 동시에 녹용 한약을 먹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났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식사량이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밥 먹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게, 복싱을 주 2회 정도 보냈는데 시작 후 몇 달이 지나니까 그 기간 동안 체중이 거의 한 8kg가 넘게 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간 과체중이 된 거예요. 왜 운동시켰는데 과체중이 됐느냐? 식사량을 운동량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주 2회 엄청 강도 높은 운동을 했지만 나머지 5일 동안 거의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애가 약간 움직이는 거를 싫어해요. 정적인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겁니다. 물론 과체중이 된 게 저체중 허약 체질보다 훨씬 관리해주기 편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성인 과체중인 사람을 탄수화물 줄이면서 소식하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면 저체중인 사람보다 건강해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아직 성장기의 아이다 보니까 키도 커야 되고 해서 굳이 늘어난 식사량을 절제시키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뭐 과자나 액상과당,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좀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운동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복싱 시작하고 한 6개월 뒤부터는 복싱은 주 2회 가되 나머지 날에는 줄넘기를 한다든지 제가 정해준 운동을 하게 했고요.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이나 뭐 유튜브 보는 걸 하고 싶어하면 오늘 할당된 운동량을 채워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시켰던 거는 줄넘기 몇백 개 하는 거, 그리고 놀이터 나가서 왕복 달리기 하는 거. 놀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한 20m 되는 거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천히 갔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가는 걸 왕복을 뭐 한 열 몇 번 시키는데,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가 와서 나가서 운동하기 어려운 날은 집에 있는 철봉 매달리기라도 시키고 아니면 버피 테스트를 시킨다든지 어쨌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 저도 같이 처음 몇 달은 복싱을 다녔고 저 스스로가 주 7일 중에 최소 5회 이상은 운동을 하니까 아이도 운동을 원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지는 않더라도 부모 역시 자주 거의 매일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 초부터 쭉 하다가 올해 8월이 돼서 지금이죠. 다시 재봤더니 체중 증가의 기울기는 다시 낮아졌어요. 2024년에 증가하던 속도로 계속 갔으면 지금쯤 고도 비만이 됐겠죠. 키 성장 기울기의 경우 체중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2024년에 복싱 시작하고 성장 기울기가 가팔라진 겁니다. 만약에 1학년 때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의 기울기를 유지해주기만 하면 성장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저 스스로도 키가 고등학교 돼서야 크고 20살 넘어서도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키 자체는 어렸을 때 키만으로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요. 유전적인 요소도 강하고요. 다만 식사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실제로는 뭐 이만큼까지 클 수 있는 잠재 성장력이 있는데 식사량이 부족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식사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거의 매일같이 시키니까 애 엄마가 운동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애가 놀이터 가서 실컷 뛰어놀아서 땀 뻘뻘 흘렸다고 그게 운동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활동량입니다. 친구들이랑 아무 체계 없이 뭐 야구공 던지거나 축구공 차고 놀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크게 유의미한 운동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운동을 했다는 것은 해당 종목의 코치가 붙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체력의 최소 70%, 80% 정도까지 밀어붙여 줬어야 의미 있는 체력 운동을 한 거고 의미 있는 소화력 증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운동을 매일같이 해주는 게 맞지 어른들 기준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그만해 이러면은 아이들 성장에 방해돼요. 실제로 최근 10년, 20년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50년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보다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키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뒤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활동량, 운동량이 더 줄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 말고도 중요한 것이 수면. 성장 호르몬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많이 나오니까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자야 돼요. 제가 애들 재울 때는 뭐 9시 15분이면 들어가게 합니다. 애들 방에 수면등 같은 것도 켜지 않고요. 인공 조명들 다 끕니다. 그 전기선 확장 코드에 있는 불빛도 다 끕니다. 불빛 안 나오게 숙면 취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 기기나 TV 가급적 못 보게 하고 전자기기의 밝은 화면이 우리 뇌로 하여금 지금이 아침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그런 걸 보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실험을 해보면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게 하면 원래대로라면 멜라토닌이 이렇게 뭐 한 11시쯤에 많이 나오게 돼서 1시까지 쭉 나오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멜라토닌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밥 잘 안 먹고 소화력 약하고 허약체질, 성장 더딘 아이들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켜주면 무조건 소화력 좋아지고 면역력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높은 운동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뭐 아무 운동이나 시키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최대 심박수가 최대 160 이상 올라가 있는 시간이 최소 몇 분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애들은 이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코치가 옆에서 붙어서 푸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운동을 시켜야 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싱이나 수영 같은 운동이죠. 다만 수영은 아까 제 아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배우게 되는 과정까지 영법 진도를 다 나가게 되기까지는 강도 높은 운동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없으면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나오기 어렵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결국 복싱을 하면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운동과 함께 녹용 한약을 복용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녹용은 한약재 중에 보기 드문 동물성 약재거든요. 특히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좋고요. 수면은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 사용 최소화하고 인공 조명, 불빛 같은 거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참 신기한 게 공부는 아이가 공부 힘들다 해도 공부는 하라고 하면서 운동 시켰더니 너무 힘들다 하면 우리 애가 너무 힘든가? 이러다 퍼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몇 달 정도 시키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 됐든 꾸준히 계속 시키십시오. 주 7일이 있으면 거의 주 4, 5일 이상 그것도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는 운동에서 쌓은 체력이 평생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다 체력으로 하는 거예요. 고3 되면 결국은 다 체력 싸움입니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당연히 건강이 성적보다 중요하다. For our children, health certainly matters more than grades. For our children, health certainly matters more than grades.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